어서 오십시오.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에 5명 이상의 구독자 증가와 50명 이상의 방문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얹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귀하께서 그 한 분이 되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미국 이민 초보자가 절대로 조심해야 하는 것들. 최근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와 사회의 혼란을 겪으면서 미국 이민이나 해외 이민을 갈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이 이민 선배 사회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소통하고 교제를 해야 하는지와 또 조심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미국 이민 사회에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48세에 미국 이민을 와서 약 17년 동안 겪었던 경험을 통하여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미국 이민길에 오르는 가계 이유나 재정 능력, 이민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겪는 것은 큰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미국 이민을 오시거나 이민을 계획하신다면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이 이민 선배들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방법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성공적인 정착과 관계 형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래는 이를 위한 몇 가지 조언과 주의점입니다. 첫 번째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미지의 사회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의 분위기에 가능하면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한인교회 및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입니다. 미국 교민사회에는 많은 한인교회와 향후회나 동호회 등 각양각색의 단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장소이며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 경우도 미국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이 교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이용한다고 비난해도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의 초기 이민자 등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두 아이가 어울릴 수 있는 동년배의 학생들이 많고 그들을 위한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를 찾았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도움을 잘 받아서 고마워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교류 행사 참여인데요. 한인 문화 행사, 마켓 이벤트 또는 지역 한인의 모임에 참여하여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 이런 곳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의 사치였습니다. 때문에 참석할 기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하는 일과도 관련이 없었고요. 어쩌면 제가 사는 곳이 LA 코리아타운에서 30여 분 떨어져 있고 한인타운 형성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이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LA 코리아타운의 경우 일자리가 다양하게 있지만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좀 더 교육 환경이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 초기 이민자분들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한 소통 방법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입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오픈 채팅, 혹은 지역 중심의 웹사이트, 예를 들면 한국계 언론을 통한 정보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NS나 카톡에도 한인 커뮤니티 방이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통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민 선배들이 겪었던 경험과 조언을 경청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들의 성공과 실패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종종 내가 이민 생활 20년 일하는 둥, 30년 일하는 둥 하면서 자신의 이민 과정과 고생한 생활을 과시하는 이민 선배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지루해도 눈을 마주치면서 조용히 경청하시는 것이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교민 사회가 굉장히 텃세가 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작은 그룹이라 하더라도 소위 선배와 후배 사이의 텃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때문에 선배의 말이나 행동, 의견을 받아들여 주기를 강하게 바랍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는 제가 개인적인 감정을 실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말로 표현하면 나이나 경험이 많은 이민 선배들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면 관계를 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게 된 정보는 적극적으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또는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회는, 이민 사회는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씨, 한국에서는요 이렇거든요. 아이씨,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이민국의 공항에 도착하여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반드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더라도 미민 국가의 교민사회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하려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많이 부족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도움 요청과 그에 대한 감사 표현입니다. 처음에는 이민 생활이 낯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일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설명해야만 제대로 된 본인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움을 받았다면 반드시 작더라도 감사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처럼 무거운 것이 아닌 가벼운 선물 정도로 말이지요.
그런데 교회나 단체에서라면 결국은 서로 도와주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선물을 주고받는 감사의 표현은 그다지 없는 듯 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주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나친 의존 피하기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한국에서도 좋아하는 주변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이민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이미지만이 아니라 개무시 당합니다. 지나치면 사기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독립적인 생활을 추구하며 정보를 참고로만 사용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공유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정보, 예를 들면 재정 상황, 가족 문제를 너무 쉽게 공유하지 마세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상황도 누군가에게 전달하지 마세요. 심지어 전화번호까지도 전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상대방의 직업이나 살고 있는 지역, 직장 등 모든 정보는 모르겠는데요 하고 대답하시고 정보 유출을 절대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믿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된 후에라도 매우 신중하게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또 인간이 사는 곳은 어디나 갈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종교적 의견 차이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나 종교 이야기는 피하는 것으로 인식하고는 있지만 종종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에 와서 온갖 민주주의 혜택을 다 누리면서도 북한을 찬양하고 김정은이에 대하여 우호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교민들 사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욱 많습니다.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공산주의를 민주주의 사회에 설파하기 위하여 미국 사회에 침투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공산주의를 신봉하거나 특히 한국 교민의 경우 북한이나 김정은 일가를 두둔할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 문제도 한국보다는 덜 충돌하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면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비즈니스 할 때도 영향을 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민감한 정치나 종교 등에 대해 지나치게 강한 의견을 표현하여 갈등이나 경제적인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보면은 한국 사회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는 소문 조심입니다. 캘리포니아 LA가 미국 이민의 한인 사회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지만 의외로 좁습니다. LA 코리아 타운에서 1개월 동안 여기저기 열심히 돌아다니면 사돈의 팔촌, 이웃 사촌까지 모두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좁습니다. 제 경우는 슈퍼마켓에서 한국의 앞집에 살던 후배도 만났고 우연히 방문한 사무실에서 사촌 동생 절친도 만났고 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간 곳에서 부친 친구의 자제분도 만났습니다. 때문에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다음날 전화가 올 정도로 매우 신속하게 전파됩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언행을 조심하시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불법적인 도움 요청을 하거나 받지 마세요. 미국 이민사회에도 불법적인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으로 먹고 사는 교민들도 당연히 있고 말이지요. 이민 과정이나 서류 문제 등에서 불법적인 도움을 요청하거나 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 같은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법망에 걸려들면 즉시 미국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자는 미국 시민이 아닙니다. 때문에 미국 정부가 영주권자를 추방하기 위한 제도나 함정을 만들어 시행하게 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영주권을 받으시면 주어지는 기간 안에 반드시 미국 시민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 영주권자 분들 중에 혹시라도 추방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들 많습니다. 대부분의 인간 사회가 비슷하다는 생각입니다. 성공적인 이민을 위해서는 서로 돕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민 선배들은 후배들을 돕는 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배들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면 상호 이익이 됩니다. 이러한 일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종교기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회단체에서의 모임에 있어서도 같은 교회에 다니면 서로 돕는데 우선권을 주고받으니까요. 이러한 모든 것이 이민 사회의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민 사회를 그냥 긍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흡수되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본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절대로 정직하게 표현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그룹의 분위기나 행동을 절대로 벗어나려고도 하지 마세요. 만일 계속해서 그 커뮤니티와 인연을 맺어 가야 한다면 더 넓게는 미국 이민 생활을 죽는 날까지 할 생각이라면 30%의 동조와 30%의 흐리멍청함, 나머지 40%를 완벽히 숨기는 이민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한국에서처럼 정의란 무엇인가를 외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 늘 머릿속에서 박멸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성공은 관두고 굶어 죽기 딱 좋은 이민 생활이 됩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영양가 있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을 부탁 올립니다.